한여름 아이스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무더위 속 노숙자에게 건넨 커피 한 잔. 그가 백만장자 회장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참 잔혹합니다. 31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특히 서울 한복판에서 월세와 생활비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름은 더욱 가혹하죠. 에어컨 전기료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회사에서 퇴근할 때면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6시 회사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0분 남짓한 거리가 마치 사막을 걷는 것 같았어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건물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셔츠는 이미 등에 달라붙어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그늘을 찾아 우르르 몰려들었고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는 금세 10,000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견딜 수 없어서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정말 살 것 같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참치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면서 문득 창밖을 봤는데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더위를 피해 쉬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서 보니 그분의 차림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반팔 셔츠는 이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죠.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밑창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었고 옆에 놓인 비닐봉지 몇 개가 그분의 전 재산인 듯 보였어요.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그분이 숨을 헐떡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그늘 한 점 없는 벤치에서 견디고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행인들은 그분을 보며 고개를 젓거나 빤히 쳐다보다가 금세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는 아이 손을 잡아 끌며 저런 분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라고 말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차가운 아이스커피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더위에 저도 이렇게 힘든데 저분은 얼마나 견디기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발걸음을 돌려 그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연세가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고생한 세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스커피와 샌드위치를 그분 앞에 놓았습니다. 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본 그분의 눈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였는데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거든요. 정말 고맙소.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이후로 이상하게 자꾸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도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이 더위에 괜찮으실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사흘 뒤 퇴근길에 다시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둘러봤는데 정말로 그분이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편의점에서 생수 2병과 김밥, 그리고 작은 휴대용 선풍기까지 샀어요. 요즘 1,000원짜리 상점에서 파는 그런 간단한 거였지만 그래도 바람이라도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밝아서 마치 이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소? 그때 정말 고마웠소.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이셔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수를 드리면서 천천히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목이 마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휴대용 선풍기를 켜드리자 그분의 표정이 한결 편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런 걸 어디서 구하셨소? 요즘 이런 게 다 있구나. 1,000원짜리 상점에서 샀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지내시는 건가요? 갈 곳이 딱히 없어서 말이오. 하지만 걱정 마시오. 이만하면 괜찮소. 그분의 말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여유로움도 느껴졌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말투도 정중하셨고 어딘가 품격 있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진민아, 너 요즘 왜 그래? 길거리에서 아무나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도와줘서 뭐해? 더워서 정신 나간 거 아냐? 조심해.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특히 같은 팀 김 과장님은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한진민 씨,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직 모르는 것 같네요. 착한 마음은 좋지만 너무 순진하면 본인만 손해봐요. 사실 그런 말들이 아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뉴스를 통해 이런저런 사건들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런 걱정은 기우인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에게서는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분을 찾아뵀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때로는 매일 들러서 작은 것들을 드렸어요. 생수, 김밥, 아이스크림, 시원한 수건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신기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차분하고 깊이가 있으셨어요. 단순히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대화에서 시작해서 점점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로 발전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소. 특히 진민 씨 같은 분은 더욱 그런 것 같고. 맞아요. 회사 일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솔직히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시니 고맙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그분은 항상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일상의 피로감들이 그분과 대화하는 동안에는 많이 사라졌거든요. 어느 날은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민 씨는 남다른 면이 있소. 사람을 보는 눈이 따뜻해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니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은 나 같은 사람을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 하는데 진민 씨는 다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빛이 달랐소.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왠지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그분에게는 그런 작은 친절이 큰 의미로 다가갔나 봐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에 대한 궁금증도 점점 커졌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신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함부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기는 어려웠어요. 다만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경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정말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셨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복잡한 경제 상황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회사에서 겪고 있는 업무상의 고민들에 대해서도 좋은 조언을 해주셨죠.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계약직이라서 항상 불안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지요. 진민 씨처럼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분의 조언은 항상 구체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쌓아온 사람의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죠. 이런 분이 어떻게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신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벤치는 텅 비어 있었고 평소에 놓아두시던 비닐봉지들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잠깐 어딘가 다녀오신 건가 싶어서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편의점도 가보고 주변 상가들도 살펴봤는데 그분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벌써 사흘째였는데 계속 빈 벤치만 보고 있으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더위를 못 견디고 쓰러지신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퇴근길에 벤치를 봤더니 고급스러운 갈색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은 없었고 그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주저하다가 봉투를 열어봤는데 안에는 고급 용지에 인쇄된 명함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K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K그룹이면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 및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대기업이잖아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회사였는데 그런 곳의 회장 명함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진민 씨께 그동안 진심 어린 친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마음을 전해주신 덕분에 세상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그룹 회장 올림.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어요. 명함도 정교하게 만든 가짜일 거고 편지도 장난으로 써놓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명함의 재질이나 인쇄 상태를 자세히 보니 진짜 같더라고요. 그리고 편지의 필체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끔 글씨를 쓸 때 본 필체였어요. 한 번은 제가 볼펜을 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시던 모습이 기억났거든요. 그때의 글씨체와 이 편지의 글씨체가 똑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정말로 K그룹 회장이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거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지내셨던 걸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K그룹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회장에 대한 기사들도 찾아봤는데 몇 년 전부터 공식적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다음 날 점심시간에 그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정말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보세요, K그룹입니다. 저 진민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명함을 진민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연락 오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라고 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진짜였습니다. 정말 진짜 K그룹이었고 그분이 정말로 회장님이셨어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민 씨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분명히 그분이었는데 어투가 좀 달랐어요. 거리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차분하고 품격 있는 말투였죠. 정말로 회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설명할 게 많아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괜찮으시면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본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고 오후에 외출을 했어요. K그룹 본사 건물은 강남에 있는 3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으로 된 벽면과 천장,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저를 맞이했어요. 접수 데스크에 제 이름을 말하니 바로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최고층인 30층에서 내리니 비서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진민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던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회색 정장에 흰 셔츠, 그리고 품격 있는 넥타이까지. 거리에서 봤던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진민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분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미소만큼은 거리에서 봤던 그 따뜻한 미소와 똑같았어요. 정말 회장님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정체를 밝히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분은 찬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있을 때 사람들의 진짜 본성을 알고 싶어서 그런 모습으로 거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피하거나 무시했죠. 그런데 진민 씨는 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와주셨잖아요. 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해관계 때문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였죠. 그래서 가끔씩 그런 모습으로 거리에 나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보고 싶어서요. 진민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실망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닌데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회장님은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한 일이 그렇게까지 특별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더운 날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병 주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체를 밝히신 건가요? 사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민 씨가 한 달 넘게 꾸준히 찾아와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장님은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지금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우선 프로젝트 단위로 참여해보시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도 부족한데요. 능력은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진민 씨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새로 계획 중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담당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철 무료 휴식 공간 제공 사업이었는데 제가 경험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죠.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회장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마치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회사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계약직이라는 불안감도 있었고 업무도 단조로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대기업으로 옮기는 것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큰 회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그 말이요.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진민아, 정말 대박이네. 완전 영화 같은 일이잖아. 근데 조심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특히 김 과장님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한진민 씨, 그런 좋은 이야기는 보통 함정이 있어요. 대기업 회장이 길거리에서 그런 짓을 할 리가 있나요?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사실 그런 걱정들이 아예 근거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고민을 며칠 더 한 끝에 결국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회장님이 제안해주신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큰 규모였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 여름철 임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무료로 시원한 음료와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은 현장 운영 총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회장님께서 경험 많은 팀원들을 배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이 정말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 압박이 들어왔어요. 제가 K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 내부에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생겼던 거예요. 한진민 씨가 대기업 회장을 낚았다더라. 길거리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진짜 순수하게 도와준 거 맞아? 뭔가 계산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특히 같은 팀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바쁘시죠? 대기업 프로젝트 하느라고. 우리 같은 작은 회사 일은 이제 시시하시겠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는 두 곳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제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가장 가까웠던 동료 수진이까지 저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왜 이래?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 이제 와서 무슨 친구야? 너 완전 달라졌어. 예전에 진민이가 아니야. 뭐가 달라진 거야? 나는 그대로인데. 그대로? 웃기지 마. 이제 대기업 사람이 된 기분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결국 기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계속 다니기도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K그룹에서도 상황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느냐는 불만이 있었어요. 저 사람 백그라운드가 뭐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데려온 사람이라던데 뭔가 석연치 않아. 이런 시선들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더욱 노력했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몇 달 지나면서 점차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은 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전해졌나 봐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진민 씨 덕분입니다.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팀을 이끌어가는 진민 씨의 마음가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회사 내부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팀원들은 제 진심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K그룹 본사 대강당에 임직원들과 언론,
그리고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를 소개하시면서 저를 무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뒤에는 한 사람의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민 씨입니다. 무대에 선이 떨렸지만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한 분에게 시원한 음료를 건넨 것.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장님께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심은 계절보다 오래 갑니다. 진민 씨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발표회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 냉담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벤치에는 다른 분이 앉아 계셨어요. 연세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과 부채를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때 그분께서 느꼈을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은 정말 계절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무더운 여름날 시작된 작은 친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K그룹에서 정식 직원이 되어 더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작은 친절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마음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